6월 27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지난 2거래일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혼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5%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역시 실적에 감동이 없어서 좀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반대 50대 50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빅스 지수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최근에 빅스 지수가 계속 20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게 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뭐 수익률 우려 이걸로 인해서 또 사모펀드 쪽으로의 이런 리스크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좀 많이 견제를 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계속 지금 이 증시가 좀 부진한 이유가 이 빅스 지수가 지금 18에서 20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다고 뭐 급등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충격은 없지만은,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피어인 그리드 역시, 다시 한번 더 약간 공포 쪽으로 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엔비디아가 웃겨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오늘 뭐 핀테크 기업들은 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AMD, 인텔 이렇게 좀 반도체 업종들이 하락이 났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이제 MSCI 지수 이 리밸런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업종들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못 사신 분들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뭐 별 크게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았죠. 오늘 우주 쪽이 좀 괜찮았고 그리고 뭐 양자암호 쪽이 아이언큐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좀 괜찮게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강세 섹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1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을 때 하자마자 계속 나왔던 리스크가 뭡니까? 그때 나왔던 시장의 리스크는 뭐 관세도 있긴 했지만 결국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였어요.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였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동결 가능성이 조금 제시가 되고 있죠. 아니면 연내 뭐 많으면 2회 적으면 1회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여기 관세 여기에 이제 AI 관련된 리스크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악재들이 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 두 개 치워야 되는데 쉽게 못 치우고 있어요. 일정으로 보면은 원래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리스크를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웠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일정은 5월입니다. 5월. 5월에 이제 케빈 씨가 임명되고 연준 관련돼서 발언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제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올려줬지만은 올해 6월까지는 무조건 한국 주식 해야 된다.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5월에 케빈 씨가 말할 때까지는 금리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 리스크를 해소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 뭐 불확실성의 가장 큰 저게 원흉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까지는 좀 한국 주식으로 와주시는 게 좀 좋다라고 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인공지능 좀 리스크를 해소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러셀 지수를 떠나서 이제 러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뭐가 같이 떨어지냐? 역시나 금, 뭐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약간 큰 자산들 이런 식 뭐 이것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재밌는 거는 야간 선물이 오늘 2%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어제 코스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또 우리의 코르 또 시간이 오르고 있어요. 이러면은 코스피 오늘도 몰라. 오늘 코스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1% 안으로만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주식시장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야 뭐,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롱을 외치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이제, 존 버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려서 몇 분 읽어보시고 계신데, 저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무조건 자산이 팽창된다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 시장의 상승률은 꽤나 무섭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ETF를 많이 추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별주는 이제 비중 확대 안 하고 있고 단타로 들어간 것들. 이게 뭐냐면은 단기적인 조정을 계속적으로 저는 염두를 이제 해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 약간 염두에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포트폴리오 지금 압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지수가 대세 상승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분산 투자하면 돼. 예, 순환매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순환매 안 나오죠, 여러분들. 순환매가 뭐 5개 정도밖에 안 갑니다. 자동차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증권주 갔다가 뭐 이차전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린 사마, 현미 요 4개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코스피가 올해 상승률이 무려 44%,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단기적으로 2개월만에 올랐던 적은 없어요. 나라 망할 때 빼고는. 근데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까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증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지만은 대만이라든가 일본도 15%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아 증시에 계속 좀 훈풍이 들고 있다. 신흥국 지수라든가 좀 너무 그동안 뉴욕 증시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활동 계좌가 이렇게 예탁금이 108조, 6,000빌 뒷받침한 증시 자금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보시죠, 여러분들. 자금력이 굉장히 유효하고 설 연휴 전후로 지수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포모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포모는 에코프로를 10배가 보내는 게 포모예요. 아직 그 정도가 안 왔다니까. 아직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경고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 경제TV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이렇게 많이 주식에 대해서 인버스 베팅하고, 인버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조가 넘었어요. 2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인버스 총 베팅액이. 아니, 이렇게 하락 베팅을 많이 하는 상승 뭐 과열된 시장도 처음이야. 정말 아무튼 지금 시장은 정말 그냥 우리 과거의 데이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잘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ISA 계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은 이제 투자 자금이 그냥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식 투자는 뭐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뭐 부동산 할 거야?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그냥 절대 가만 안 두겠다고 매일매일 SNS에 진짜 강하게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뭐 할 건데 지금? 부동산 투자 못하면은 결국 제가 어제 올려드린 것처럼 현재 부동산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돼요. 주식시장이 이제 따블이 돼서 5천억 정도인데, 원래 주식시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2천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3배, 4배 차이가 났어.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7천조고, 주택시장이 7천조고, 주식시장이 5천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시면은, 주택시장에서 자금이 1%만 와도 70조고 10%면 700조입니다. 700조. 어마무시한 자금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 쪽 흘러 들어와서 자산에 대한 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KB 금융에서 뭐 만 제시했잖아요. 코스피가 정말 올라갈 경우에는 정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번에 도이치방크에서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유 3가지. 운이 좋게 AI 주도의 반도체 모멘텀이 포함이 되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무려 35%인데 코스피에 이게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요거 제 3법 개정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정책 배경, 이게 뭡니까?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 주식 부양 정책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3차 3법 개정이 끝났지만은 지금 4차 5차가 남아 있어요. 4차 5차 주가 누리기법 금지. 예, 이건 제가 컨텐츠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상속세 개편 나온단 말이야 지금 또. 예,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좀 뜨겁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모건스탠리가 인공지능 우려가 촉발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오히려 기회다.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인덱스의 주가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인덱스의 이런 전체적인 이 매출액 추이라든지, 예,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뭐다? 과대낙폭이 약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그래서 반등이 나왔죠, 실제로. 네,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기후가 너무 좀 확대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금리 인하가 1회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적으로 동결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정말 2회 정도가 이제 디폴트 값이고, 정말 이게 늦으면
안 좋으면은 1위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여기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가식 수급상 건수가 꽤나 괜찮게, 요새 미국 고용이 좀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자, 좀 좋았던 뉴스가 나왔죠. 미국 국무장관이 언젠가 북한의 누군가도 대할 수 있다. 이거 최근에 남북교섭주 계속 조비랑 코데지 컴바인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조비랑 코데지 컴바인만 보면 되니까 다른 건 좀 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 회담이 종료됐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회담 잘 됐고 우리 다음 주 또 회담할 거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전부 다 비공식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SNS도 오늘 조용하고 별 내용이 없습니다. 미국 중소형제 자금 이탈이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신흥국 쪽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것들이랑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언론에서는 계속 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특가 거점을 3곳을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원래 TSMC랑 이제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논의가 됐고 건설하고 있어요. 공장 건설하고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유치하거나 아니면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좀 재밌죠. 루머가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일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확정적이진 않고,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또 반도체 쪽에서 따르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열심히 또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형 1주택도 잡을 거고 버티는 건 자유인데, 와 이거 정말 워딩이 너무 세요. 예, 워딩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좀 무섭습니다. 특정 수단 총동원에 다우차는 물론이고 투자 투기형 1주택 주택 보유자도 계속적으로 견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은 무조건 잡겠다는 입장이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쪽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시장 개혁 계속 할 거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계속 할 거고, 이거 계속 할 거야.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또 반대쪽 이제 좀 지지하시는 분들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태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토마토, 코리아 정보 리서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모은 거에서 일단은 다 그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점들. 저는 이게 계속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지율이 아니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이 오르면은 어제 김태희가 부동산 차익으로 100억인가 50억인가 벌었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부동산이 오르면은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근데 지금 주식 보세요. 삼성전자, SK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99% 다 수익이야.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오르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주식 시장에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왜 계속 주식 시장에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본인들 노후자금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활성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이게 계속적으로 부진했는데, 이런 정책의 개혁은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만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상위권이잖아요. 최상위권이. 이게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좋아. 근데 너무 적게 받아. 저희 아버지도 국민연금 40만원 받아요. 40만원.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40만원밖에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퇴직금 전부 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당연히 노후자금이 걸린 주식시장을 부양시킬 수밖에 없기 위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의 개혁이 전체적으로 이런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쁘지 않은 이슈, 상법 개정 통과됐고 이제 주가 누리 방지법 여러 가지 또 법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엔비디아 떨어진 게 좀 황당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도 당혹.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엔비디아 목표가를 다 올렸어요 어제. 웬만한 리서치는 다 올렸어. 골드만삭스만 약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발 이런 투자에 대한 것들이 S&P 기업들, 특히 빅테크,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라고 하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자사주 이제
소각이라든가 배당에 대해서 약해질 수 있다.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면은 엔비디아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에 좋지 않다. 이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왜 떨어지냐고. 아무튼 당혹 캐고 있습니다. 당혹. 자, 그래서 오늘 뭐 좋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와도 돼요. 예, 조정이 나와도 된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최근에 진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받아들이셔야 돼요. 조정도 받아들여야 돼. 주식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HBF 이거 올해는 안 올려드렸네요. 제 블로그 검색하시면은 HF 관련 테마주 정리한 거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올려놨더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주말에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검색하시면 나오고, 샌디스크랑 이제 HBF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 낸드를 이제 쌓아서 올리는 건데 나쁘지 않죠,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대만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모스탠리 MSCI 지수 리밸런싱을 하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굉장히 좋은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건설은 뭐 너무 좋아서 문제고. 자, 아무튼 오늘도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근데 요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압축을 좀 하면서 약간의 해칭을 해서 준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개별주들은 약간 좋지 않죠. 하락 종목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주들은 이제 슬슬 정리해도 돼요, 여러분들. 예, 포트폴리오 압축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과감하게 또 3월달,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과감하게 리밸런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원래 월 바뀔 때 한 번 쫙 리밸런싱 해요. 이번에도 7개 정리한 거 아시죠, 이번 주에.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